자, 봅시다. 그러면 생일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 보통 해볼 때 거의 같은 애들이 거의 있었는데 여기 9명이라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0명 넘어가면 거의 있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는데 한번 해보죠 뭐. 하율이 생일 언제예요? 3월 11. 현수는요? 5월 26일. 그 다음에 서연이는 9월 29일. 은호는 9월 24일. 수빈이는 8월 8일. 태경이는 2월 24일. 유빈이는 5월 13일. 병길이는 오, 9명만 있었는데 벌써 되네. 그죠? 있습니다. 실제로 그죠? 한 명을 안 했는데 누구를 안 했죠? 생일 언제야? 7월 19일. 그죠? 그래서 네, 여튼 그래서 뭐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반 안에 거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요 그 생일이 똑같다 그러면 내 생일을 주로 생각하시니까 내 생일과 같은 사람이 우리 반에 있어? 라고 착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그 반 안에서 그냥 생일 같은 애가 뭐 있어 라는데 반 안에 막 두 쌍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확률이 되게 높은 게 뭐냐면 365일이니까 확률적으로 365명이 넘어가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또 너네 같은 해에 태어나니까 실제로 생일이 같다는 건 같은 날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매해마다 요일이 다르죠. 근데 요즘은 거의 병원에서 이렇게 태어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요일은 또 제외해야 되잖아. 그죠? 물론 일요일에 뭐 긴급하게 수술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시지만 뭐 일요일 제외하고 그렇게 치면 토요일도 제외해야 되거든요. 토요일 제외하고 일요일 제외하면 그것만 해도 벌써 365일 중에 그죠? 7분의 1을 제외해놓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요즘은 잘 그런 거 없지만 또 그죠? 태어나기 뭐 이렇게 사주팔자 보고 나서 이 날짜에 꼭 태어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알아요? 모르시죠? 네. 뭐 여튼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이 같은 수, 생일 같은 경우 굉장히 있습니다만 실제로 봐요. 그 확률이 같은 확률이 23명, 23명만 넘어가도 50%가 넘어요. NCR로 생각해보면 같은 2명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너네는 365일 중에 내 생일 하니까 365분의 1이라고 생각하잖아. 그건 내 생일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고 그게 아니라 전체 인원을 생각하니까 그죠? 실제로는 23명만 넘어도 거의 있어. 20명만 있어도 거의 있습니다. 어제는 안 해봤거든요. 어제는 인원이 더 적어서 안 했는데 오늘은 혹시나 있을까 해서 했는데 있네요. 그래서 보통 20명 넘어오면 거의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 반에는 생일 같은 애들이 있는 거야. 실제로 전교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60명 있으면 99%예요. 60명 있으면 99%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반 안에는 거의 있습니다. 50%만 해도 굉장히 높은 확률이거든요. 그죠? 네. 또 50%니까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네. 재작년에 그 경기 북과고 쓴 애가 선생님 저희가 합격할 확률은 합격한다? 안 한다니까? 50%입니다. 뭐래 헛소리 해가지고 남날이 걱정됐는데 떨어졌죠. 그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경쟁률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뭐 물론 뭐 100대 1이냐 이러면 좀 힘들 수 있죠. 뭐 과거
한 명 뽑는데 100명이 지원해 이러면 그럴 수 있는데 뭐 그 정도 아니잖아요. 뭐 매년 뭐 4대1, 5대1 와서 뭐 4대1에서 4대1, 5대1 왔다 갔다 하는 정도야 뭐 그죠?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 뭐 4대1이었다가 막 30대1 이렇게 되면은 약간 굉장히 좀 그렇지만 그래도 뭐 매년 비슷하니까 그냥 본인이 스스로 경쟁자다 생각하시고 그죠? 공부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 무리수 뽑을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1이에요. 거의 1. 0, 1 사이 중에 무리수 뽑을 확률은 거의 1이야. 그러니까 유리수 뽑을 게 거의 0이고 무리수 뽑을 게 거의 1인 거죠. 네. 그래도 뭐 운동장에서 바늘 하나 찾을 수도 있죠. 뭐 가끔.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사위의 확률입니다. 주사위의 확률. 주사위 확률 여기 펴세요. 몇 쪽이죠? 주사위 확률을 제가 왜 찾아놨냐면 이거 주사위 실험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할 때 손으로 던지시면 안 됩니다. 손으로 던지시면 공정한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사위 통을 만들어서 옆에서 보면 뭐 요런 통을 만들어서 이런 옆에서 본 모양이야. 그럼 이제 주사위를 여기 위에서 이렇게 통 집어넣으면 얘가 통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윷놀이 할 때 이렇게 굴리면 안 되거든요. 알아요? 윷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굴러가다 보면 여기서 멈추겠죠. 네 개를 이렇게 굴리면 무조건 뭐가 나옵니다. 굴리시면 안 돼요. 윷놀이 때 이렇게 회전시켜서 던져야 돼요. 이렇게 회전해서. 그죠? 마찬가지죠. 주사위도 그죠? 굴리면 알 수 없게 약간 그 무게중심이 안 맞아서, 그죠? 그래서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 주사위 이렇게 통통통통 하는 저걸 만들어서 실험하시면 약간 던질 때 약간 그죠? 너네는 회전을 줄 수도 있고 막 높게 던질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 그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기계에 넣듯이 이렇게 탁 넣으면 통통통통해서 나오는 그런 형태로 실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주사위의 확률은요, 일단 공정한 주사위로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을 면추위 다면체라고 합니다. 면추위 다면체의 정의는 각 면이 모두 합동인 다각형. 아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는 포함돼요? 정다면체는 당연히 포함돼요. 정다면체는 면의 모양도 같고 모이는 면의 개수도 같은 거죠. 모이는 면의 개수가 같지는 않아도 되는 거야. 그냥 넓이만 모양만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면추위 다면체인데 면추위 다면체는 총 13개가 있습니다. 정다면체가 5개. 예, 5개. 6, 7, 8, 9, 뭐 뒤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13개가 있는데요. 너네가 생각하는 건 이제 제가 왜 굴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냐면 정육면체 주사위라고 생각하잖아요. 정육면체 주사위라고 한다면 봐봐. 이게 만약에 이렇게 정육면체 주사위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얘를 이렇게 회전시킨다고 하면 이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옆에 있는 애들이 안 나와요. 그죠? 내가 이렇게 굴린다고 치면 주사위를 구르는 방향에 있는 애만 나오지 실제로 옆에 있는 애가 나오는 확률은 적어지잖아. 그죠? 그럼 이건 확률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계속 1만 보고 이렇게 굴릴 수도 있잖아. 주사위를 1인 거 보고 계속 굴릴 수 있잖아. 그러면 그 면에 있는 애만 나오죠. 옆에 있는 애는 잘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다면체 주사위가 꼭 공정하다라고 하기에는 그죠? 우리가 굴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하려고 한다면 아까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굴리면 되고 아니면 좀 더 공정한 애를 찾으려면 너네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수학 문제 풀다가 헷갈려. 그래가지고 연필에다가 1, 2, 3, 4, 5 적어서 이렇게 굴리는 거죠. 6면체니까 3이 마음에 드니까 그죠? 1, 2, 3, 3, 4, 5 해가지고 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애를 찍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긴 형태, 연필 형태로 생긴 주사위를 롱다이스라고 부릅니다. 롱다이스. 그래서 롱다이스가 오히려 더 공정할 수 있어요. 걔는 이 방향으로만 구르잖아. 근데 주사위는 이렇게 굴리면 여긴 4개, 여긴 2개잖아. 근데 육면체 주사위가 아니라 더 복잡한 형태의 주사위라면 그죠? 회전 방향에 따라서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고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롱다이스, 연필 모양은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니까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주사위의 윗면. 주사위의 윗면에서 정사면체 주사위는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 정사면체 주사위 어떻게 생겼을까요? 약간 찾는데 좀 걸려서. 여기 있다. 앞에 보세요. 정사면체 주사위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위에서 보면 이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 뭐 1, 2, 3 써있고 바닥에 4가 써있는 거잖아. 그러면 뭐가 선택된 거야? 바닥에 있는 4가 선택된 거야. 정사면체 주사위는. 정육면체 주사위는 그냥 위에 거 보고 읽으면 되잖아, 바로. 위에 있는 게 바로 그 숫자지만 정사면체 주사위 같은 경우는 아랫면이 선택되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사면체 주사위는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 이유가 바닥에 있는 거 읽어야 되니까. 그죠?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대부분은요 주사위에 짝수면을 가지고 있는 애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 바로 보고 읽을 수 있게, 그죠? 그래서 최초의 주사위는 뭐 뼈조각인데 복사뼈를 썼대요. 복사뼈가 어디가 복사뼈죠? 여기가 복사뼈죠. 여기 그 다리 있는 부분에. 그래서 이게 약간 볼록 튀어나온 약간 주사위 모양처럼 생겼나요? 본인의 복사뼈는 다른 거랑 붙어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 그죠? 근데 뭐 여튼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복사뼈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복사뼈 모양의 유제류의 복사뼈를 썼대요, 그죠? 그래서 정사각형 모양의 복사뼈를 썼는데 모양이 4면체만 가능했대요. 그래서 좁은 면, 두 면으로 설 수 없으니까 볼록한 면이 4, 움푹 들어간 게 3, 뭐 이런 것들인데 로마 때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한 유명한 말 중에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카이사르는 몰라도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표현에서의 주사위도 복사뼈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복사뼈가 던져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걸 우리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사위는요 굉장히 옛날부터 쓰였습니다. 옛날부터 약간 그죠? 내기 같은 거 많이 했나 보죠. 그래가지고 기원전 300년 전이 거의 2300년, 2400년 전부터 주사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사위가 마주보고 있는 애들의 합이 7인 거 아세요? 1 반대편에 6이고 2 반대편에 5고 이렇게 제작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1, 2, 3, 4, 5, 6으로 그냥 1과 2가 마주보고 3과 4가 마주보고 5과 6이 마주보는 형태의 면으로 되어 있고요. 어차피 돌릴 거라서 이게 그죠? 뭐 마주보는 게 7인지 아닌지가 별로 영향을 줄까 싶긴 한데 뭐 상관없을 것 같죠? 그래서 최초로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의 주사위는 굉장히 유명한 주령구가 있죠. 주령구가 유명한 이유는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건조한다고 건조기 돌려서 태워 먹어가지고 그래서 유명해졌죠. 그래서 주령구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그냥 육면체 주사위도 있습니다. 육면체 주사위는 남아있는데 육면체 주사위가 그죠? 주령구에 비해서 인지도가 없는 이유는 그냥 평범하게 생겨서 주령구는 약간 신비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령구랑 일반 주사위랑 다 나왔는데 일반 주사위는 별로 인기가 없었고 주령구는 그죠? 비운의 주사위라서 아직도 인기가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총 주령구는 총 몇 면체? 14면체. 14면체. 그래서 제가 주령구 모양은 수학적으로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죠? 입방 8면체 모양 보여드렸었죠.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나실까요?
그죠? 네, 요런 모양이죠. 이게 주령구 모양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약간 이게 실제 주령구는 이게 사각형이 좀 더 작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모양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 모양이다. 그래서 뭐 실제로 그거 사가지고 주령구 모양 사가지고 이렇게 측정해 보시면 넓이가 거의 비슷하긴 하대요. 그래서 넓이가 똑같으면 이제 면추위 다면체니까, 그죠? 면추위 다면체라는 용어를 아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주사위가 그러면 공정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뭐 그러면은, 그죠? 정다면체는 당연히 되는 거고, 정다면체는 당연히 되는 거고, 그 이외에 되는 것들도 있는데, 공정한 주사위는 면추위 다면체라고 해서 각 면의 모양이 동일한 합동인 뭐 정다각형이, 그냥 다각형이면 돼. 정삼각형일 필요도 없고 그냥 삼각형이어도 되고요. 삼각형일 필요도 없고 막 마름모인데 약간 찌그러진 마름모 모양도 괜찮습니다. 맞아, 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주사위를 판단하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공정한 주사위입니다. 공정한 주사위에서 지금 D4 이게 뭐냐면 그 면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D4는 4면체. D6은 6면체, 8면체, 10면체, 12면체, 20면체고 10면체 주사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맞아요? 그래서 10면체 주사위는요. 십면체 주사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5개, 밑에도 5개. 잘 보여요? 그래서 저게 이거죠. 요거죠. 네,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지금 요거죠, 요거. 그 10개가 있는 게. 그래서 여기에 5개, 반대편에 5개. 이게 면추위 다면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4면체 주사위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 있는 면을 읽기가 힘드니까 이게 지금 4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지금 4가 써 있는 거예요. 혹시 이해되세요? 여기가 지금 바닥이 4인데 그 바닥을 읽기 힘드니까 여기 지금 4를 써놓은 거예요. 위에서 보이게. 뭐 그런 이야기고. 이게 6면체 주사위죠. 주로 쓰시는. 그 다음에 이게 8면체 주사위. 그죠? 그 다음에 이게 12면체, 20면체 주사위고 얘가 10면체고 얘는 아마 7면체? 뭐 하여튼 뭐 그런가 봐요. 12면체? 뭐 그런가 봐요. 12면체, 10면체 주사위죠. 그래서 면추위 다면체면 가능합니다. 면추위 다면체. 그래서 요거 하나 배우셨어요. 그죠? 면추위 다면체. 근데 10면체 주사위는 꽤 많이 씁니다. 우리만 6면체 주사위를 주로 쓰죠. 10면체 주사위는 그 10이라는 특수성이 가진 게 많잖아. 우린 10진수를 쓰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로또를 이렇게 공을 뽑잖아. 모르시는 여자분들이 자꾸 나오시죠. 그래서 그 공을 이렇게 뽑잖아. 로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공을 뽑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막 화살이 그 판이 돌아가고 막 쏘세요 말하면 탁 버튼 누르면 화살이 내려가서 꽂혔어 거기에. 그래서 그 뭐 요즘에 연금 복권인가? 연금 복권이 뭐 이렇게 숫자가 쭉 있고 그걸 맞추는 그런 걸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번호가 탁 나온 그 번호를 들고 있는 사람이 1등 걸리는 거야. 약간 그게 더 공정해 보이나요? 공보다? 그래서 뭐 그때는 약간 공정성 시비가 없었어. 왜냐면 그 생방송으로 했거든. 그래서 맨날 일요일 날 12시인가? 뭐 되면은 그 사람들이 쭈르륵 서가지고 뭐 그래서 그 맨날 똑같은 사람이 쏘면 약간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누굴 초대해. 그래서 뭐 어디 뭐 저기 어디 해남 땅끝마을에서 오늘 오신 뭐 할머니 이러면서 와가지고 제가 뭐 고구마 농사 짓다 왔어요. 그러면서 탁 누르면 이렇게 탁 꽂히는 그런 거 했었거든. 그래서 뭐 실제로는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공으로 바뀐 거죠. 근데 로또 복권이 그 일반 사람들이 자꾸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판매점에서 1등이 5명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 종종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5개를 색칠할 수 있어. 이렇게 5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다 똑같은 걸 선택한 거야, 한 사람이. 만약에 1, 2, 3, 4, 5, 6에 걸렸다고 쳐. 근데 내가 1, 2, 3, 4, 5, 6이 번호가 좋다고 생각해. 그러면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을 한 거야. 그러면 그 가게에서 5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죠? 그러면
1등 걸림, 근데 약간 그 의미가 없는 게 뭔지 알아요? 1등 당첨금을요. 1등 당첨금 항상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그 전체 판매 금액이 몇 %로 정해져 있어. 만약에 이번 회차의 판매 금액이 얼마여서 1등 상금이 100억이라고 정해졌다고 치잖아? 그럼 100억이 결정이 되면 1등인 사람이 몇 명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수대로 나눠주는 거야. 근데 내가 똑같은 수를 6개를 하잖아? 5개를 하잖아? 그러면 그냥 5등분이 됐다가 다시 나에게 올 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개만 해도 똑같아요, 금액이. 나만 단축된 게 아니지. 똑같잖아, 그래도. 그 남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100억을 내가 받아야 되면 그걸 5개로 쪼갰다가 5개 모으면 결국에 100억이 되잖아. 마찬가지잖아.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져갈 거 원래 뭐 반반, 그렇게 생각하면 반반 가져가야 되는, 50억씩 가져가야 되는데 내가, 그죠? 5개 걸리면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하겠네요. 네. 뭐 여튼. 근데 그 나눴다가 다시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그죠? 자, 그래서 잠깐만요. 몇 명이면 달라지죠? 달라지긴 하겠는데. 혼자 걸리면 똑같을 거고. 그죠? 2명 걸리면 50억 받을 거를 더 많이 받겠네. 80억 받겠네. 그렇잖아. 만약에 80억 좀 넘게 받겠네. 그러니까 내가 5개를 똑같은 번호를 해. 그러면 100억이었으면 20억씩 할 걸 5개 받으니까 100억을 받잖아. 2명이 되면 원래 50억씩 받아야 되는데, 그죠? 6명이 되니까 6으로 나누니까, 그죠? 한 10몇 억짜리를 5개 받으니까 더 많이 받긴 하겠네요. 그렇네요. 사람이 많아지면 더 많이 받긴 하겠네요. 여튼 봅시다. 그리고 면추이 다면체가 아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면추이 다면체 중에 기하학적으로 공정한 주사위들은 뭐 유한군, 무한군 해가지고 총 30개의 다면체가 존재한다. 그죠? 총 30개 다면체 존재해서 정다면체 대칭으로 만들면 10종 만들 수 있고, 정다면체 대칭 주사위가 25개에서 뭐 총 10개에서 총 엄청 많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주사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DNH는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D가 아까 그 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면과 회전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면이 회전축일 수도 있죠. 주사위 돌렸는데 면이 회전축일 수 있잖아, 그죠? 아니면 꼭지점이 회전축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DNH냐 DND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뭐 그냥 나중에 확률 해가지고 나 주사위에 대해서 탐구할 거예요 하면 그때 뭐 탐구하시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뭐 DNH, 뭐 DND 이런 거는 주사위에 생긴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고, D몇은 생긴 면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쌍각불 또는 어쌍각불, 그죠? 뭐 이면군, 뭐 다면체, 면추이 도형이다. 그래서 뭐 기하학적으로 공정한 주사위를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거다, 그죠? 근데 미관상 이유로 잘 쓰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어쌍각불과 N쌍각불 뭐 이런 건 미관상 이유로 잘 쓰지 않고 그냥 뭐가 편해? 롱다이스가 편해, 그죠? 롱다이스는 그냥 위에서 바로 보면 되니까. 자, 그래서 대칭면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D4, D6, D8, D12, D20은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의 모양을 가지면서 면의 모양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이고, 대칭이 뭐 TD, OH, IH 대칭이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요, 이미. 그죠? 그래서 이게 TD 모양, 이게 OH 모양, 이게 IH 모양이야. 그래서 나머지들을 다 여기에 연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표를 보시면 다 무슨 대칭인지 적혀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그 주사위라는 걸 탐구하시게 된다면 아마 이것까지는 못 찾을 거야 싶은 것까지 제가 다 찾아 놓은 거니까 그냥 뭐 이런 것도 있구나, 그죠? 이 정도까지 탐구하면은, 그죠? 더 이상 탐구할 게 없어지긴 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120면체 주사위도 있고요. 100면체 주사위가 있긴 합니다만 100면체 주사위를 이렇게
그러니까 공처럼 생겼는데 깎아냈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네 뭐 수박 같은 데다 이렇게 숫자를 그냥 1부터 100까지 쓴다고 치면 매직으로 만약에 썼다고 생각해봐. 빽빽하게 썼죠. 빽빽하게.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정확히 위에가 뭔지 잘 몰라. 주사위 6면체는 윗면이 딱 보이잖아. 근데 100면체 주사위는 약간 공처럼 생겨가지고 약간 탁구공처럼 생각해봐. 탁구공에 그 홀 하나하나가 다 뭐 숫자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100면체쯤 될 것 같은데 그 구멍 하나하나가 있는데 위에 딱 섰다고 생각해도 일단 서는 것도 좀 힘들고 그죠? 약간 공처럼 생겼으니까 굴러다닐 거 아니야. 그래서 서는 것도 힘든데 섰다고 쳐서 이제 가면 그죠? 뭐가 정확히 위에인지 판단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요즘에 엄청 큰 막 비치 발리볼 이런 거 팔던데 막 선생님만한 거 팔고 말하던데 나만 하다니까 웃겨요. 네. 진짜로. 그래서 얼마 전에 샀는데 테무인가 거기서 되게 싸더라. 그래서 서아가 그 공놀이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탱탱볼이라고 하나? 그 태권도장 가서 맨날 탱탱볼로 축구를 하나 봐. 그래서 나한테 커다란 그 탱탱볼 같은 거 사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요가 하는 그거 있잖아. 근데 그거 약간 무겁거든? 무거워서 그걸 줬더니 약간 다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바람 넣는 그냥 그 비치 발리볼 같은 걸 큰 걸 사줘야겠다고 하고 큰 비치 발리볼을 검색했더니 막 반지름이 막 100cm 막 이런 거야. 그러면 2m짜리잖아. 그죠? 그런 걸 팔더라고. 생각보다 얼마 안 하더라. 뭐 10,000몇천 원밖에 안 하더라. 사기당한 거 아닐까? 나중에 왔는데 그림만 그림 오는 거 아니야? 한번 그런 적 있거든요. 한번 무슨 선생님 뭐 테무 그런 거 잘 하지 않는데 뭐 이렇게 가끔 막 이렇게 뭐 100% 할인 뭐 이렇게 해서 뜨는 경우 있더라고. 그래서 100% 할인이면 공짜로 주는 거네 하고 들어가서 시켰는데 진짜 오는 거야. 근데 물론 뭐 그게 뭐 비싼 건 아닌데 뭐 100% 할인 뜨니까 약간 그냥 공부해서 들어가서 주문했더니 진짜 왔어 집에. 그래가지고 이거 대박인데 생각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봤더니 뭐 90% 할인하는데 보니까 약간 모니터인데 이렇게 모니터 이렇게 펼치는 모니터 이동형 모니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데 했는데 그게 뭐 3만 원인가 4만 원밖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사야겠다 하고 주문했다. 그래서 그 택배 그것도 그대로 와. 그래서 배송 상태도 떠. 그래서 진짜 나 3만 원짜리 듀얼 모니터를 3만 원에 산 거야? 뭐 좋다. 뭐 했는데 왔는데 뭐가 왔냐면 그 모니터 보호 필름. 네, 낚였죠. 그래서 반품했습니다. 자 봅시다. 여튼 그래서 이제는 눈의 수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게 지금 책을 띄운 거니까 잘 안 보이시면 책을 보셔도 됩니다. 지금 몇 페이지냐면 그 349쪽 그죠? 349쪽에 348쪽인가요? 349쪽이 맞죠? 349쪽에 눈의 수에 따른 분류라서 D1은요 면이 한 개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사위에다가 전부 다 1만 색이면 돼. 아니면 동전에 앞면과 뒷면이 똑같으면 돼. 다 항만 있으면 돼. 그죠? 이런 거 약간 나중에 보면 팔지 않을까? 약간 500원짜리로 하면 약간 그게 걸릴 것 같고, 그죠? 약간 그 법에 걸려서 안 될 것 같고, 그냥 동전인데 앞, 뒤 이렇게 적혀 있는 동전을 하나 사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고, 자, 너 앞면 할 거야, 뒷면 할 거야 해서 얘가 만약에 뒷면 선택하잖아? 그러면 쓱 하면서 이제 앞 적혀 있는 동전을 가져가서 던지면 내가 무조건 이길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D1. 그래서 똑같은 면이 있는 주사위, 동전이 전부 다 D1입니다. 그러니까 D1이 불가능한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우의 수만 따지면 되니까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경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동전이든 뭐 주사위든 다 똑같은 걸로만 새겨놓으면 D1이죠. 그래서 앞뒤가 같은 동전, 그죠? 아니면 아무것도 새기지 않은 뭐 주사위, 닭광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숫자 1의 의미를 가진 면의 형태를 찾아보면 9 형태 있습니다. 9. 안 멈추고 계속 굴러다닌다고 생각하면, 그죠? 뭐 그런 거고. 토러스.
토러스가 약간 도너츠처럼 생긴 아이가 토러스입니다. 추러스 아니고요. 토러스 한번 먹을 걸 먹을 거긴 하죠. 도너츠 모양의 토러스입니다. 수학에서 도너츠 모양의 토러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토러스 모양은 약간 나중에 공부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위상수학 이런 데서 주로 쓰입니다. 그다음 메비우스의 띠. 메비우스의 띠가 이제 겉과 속이 구분되지 않는 면이 한 개인 도형이고, 그다음에 그 똑같은 형태로 입체로 바꾸면 클라인병. 클라인병이 내부와 외부가 경계가 없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게 디지즈 병 아픈 거 말고 그 물병 같은 병. 근데 내부와 외부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것도 보여드리면 클라인 하면 클라인 펠터 증후군이 떠가지고 클라인병이 이렇게 생긴 게 클라인병입니다. 요거. 그래서 이게 지금 3차원에 하다 보니까 뚫고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가 뚫고 들어간 게 아니라 또 다른 공간인 거죠. 그죠? 왜요? 왜 웃어요? 약간 저 닮았어요? 네. 그래서 얘가 클라인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클라인병 모양을 팔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게 3차원에서 정의가 안 되는데 3차원으로 만들다 보니까 뚫고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뚫고 들어간 게 아니라 내부랑 외부가 없어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클라인병 그 모양을 보면 내부랑 외부가 보여요. 그래서 물 담을 수 있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생겼죠. 이게 실제 병 모양인데 메비우스 띠잖아. 클라인병은 여기 있죠? 이게 클라인병 모양이야, 모양. 그러니까 이쪽으로 물을 넣으면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담기게 생겼잖아. 그죠? 근데 그 3차원 공간에서는 이게 뚫고 들어간 건데 3차원 공간이 아닌 거니까 얘가 아예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뭐 돌았다고 생각하시면 물을 넣으면 이렇게 돌아서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되는 형태. 뭐 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생각하는 모양인 거죠.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기 좀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D2는 동전, 얇은 판, 딱지 그런 것들 다 D2로 쓸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육면체에다가 1, 2, 1, 2, 1, 2만 똑같이 새기면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건 뭐냐면 1, 4개 새기고 2, 2개 새기는 건 안 됩니다. 아시겠죠? D2로 만들려면 똑같이. 그 다음에 D2 공면도 같긴 한데요. 뭐 잘 굴러다녀서 좀 별로다. 뭐 이런 거죠. D2 공면, D2 다면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D3. D3는 삼각기둥형 롱다이스. 뭐냐면 연필 중에 이렇게 세모난 연필 있죠. 그게 D3야. 근데 D3의 안 좋은 점은 바닥에 있는 애가 선택되는 거예요. 그죠? 바닥에 있는 애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면 중에 D3 공면이 입체가 있긴 합니다. D3 공면이 약간 뭐 너네 이렇게 뭐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막 하는 퍼즐 같은 철사 있잖아. 그 철사처럼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래요. 네. 그 다음에 D4. D4는 뭐 사면체 아니면 뭐 정방형 쐐기꼴, 뭐 사방정형 쐐기꼴, 뭐 읽기도 힘들다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개의 면을 가지는 경우에 D4 같은 경우는 D2만으로도 면추위가 성립하므로 반드시 정사면체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사면체 보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면이 4개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D2, D 대칭을 가진 정방형 쐐기꼴로 만들어졌을 경우에 던졌을 때 면이 위로 올라오므로 보기가 편하다. 그런데 미관상의 이유로 그냥 정사면체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죠. 그 정방형 쐐기꼴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뭐 몰라도 됩니다. 네, 나중에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뭐 사면체 구조는 단점이 너무 많아서 그냥 D8을 쓰기도 합니다. D8, 그 팔면체, 정팔면체에다가 1, 2, 3, 4, 1, 2, 3, 4를 새기는 거죠. 그러면 D4를 쓸 수 있으니까, 그죠? 뭐 그런 뭐 점이 있고요.
정사면체는 주사위 단점이 있기 때문에 꼭지점을 좀 잘라서 왜냐면 뾰족하면 다칠 수 있잖아. 뾰족하면 던지다가 다칠 수도 있고 막 그죠? 주사위가 뭐 쇠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요즘에 저희 애가 그 팽이에 꽂혀가지고 팽이를 막 엄청 샀거든. 밤에 지나가다가 팽이 한번 밟아보면 그죠? 팽이가 이렇게 돼 있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 소리 지를 뻔. 네. 왜냐면 제가 갈 때 애가 자고 있으니까 제가 되게 살곰살곰 들어가거든. 애가 깰까봐. 그래서 불 꺼져 있으니까 한번 밟았다가 기절할 뻔했죠. 그죠? 네. 사면체는 구조상의 단점이 많아서 정팔면체로 뭐 하기도 한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주사위가 제가 파악한 건 정다면체에 모서리를 깎아서 쓴다고 돼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돌리는 거다 보니까 회전할 때 이렇게 꽂힐 수 있잖아요. 이렇게 탁 이렇게. 그죠? 바닥면이 손상되잖아.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아니면 롱다이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D6는 뭐 정유면체 알고 계시는 그게 가장 기본이고 이면체 대칭 중에는 정삼각 쌍뿔, 그러니까 삼각형 뿔이 위아래로 붙어 있는 형태가 정삼각 쌍뿔 아니면 엇삼각 쌍뿔이 면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죠. 아까 그림에 보였는데 이런 거 보시면 이게 지금 면이 좀 돌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얘랑 면이 이 면으로 만나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엇나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엇삼각 쌍뿔 아시겠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골형도 있고요. 그러니까 엇삼각 쌍뿔이니까 연골형일 수 있는 거겠죠. 아까 보신 그게 엇삼각 쌍뿔에 얘가 연골이잖아요. 연골. 마른 문 아니고 약간 가오리 연 같은 연골입니다. 그 연이 그 연꽃의 그 연 모양이 아니라 날리는 연, 가오리 연 같은 그 연골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많이 굴려야 하는 미니어처 게임이나 그죠? 전통놀이 등에서 많이 사용하죠. 육면체. 그래서 모두의 마블은 주사위 2개 던지잖아요. 주사위 하나 잃어버리면 그죠? 맨날 어디 구석에 가서 찾지도 못하고. 모노폴리와 브루마블 같은 게임 그죠? 정면체 2개 사용하죠. 그래서 주사위에 합을 사용해서 약간 그거 좋은 것 같더라고. 아직 더하기 잘 못해가지고 더하기 연습시킬 때 주사위 2개 던지면 이제 더하기 시키잖아. 그죠? 12까지. 그 확률이 가장 많이 나온 게 7이죠, 7. 가장 안 나오는 게 2랑 12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나올 확률이 다르고, 뭐, 일부 플레이어들은 뭐, 한 개를 써서 D12를 한 개를 쓰는 거야. 어차피 2부터 12가 나오잖아. 근데 주사위 2개를 던지면 7은 제일 많이 나오고 2랑 12는 적게 나오죠. 확률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12면체 주사위를 쓰면 전부 다 12분의 1이 되잖아요, 확률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게임들은 7이 더 많이 나오는 걸 이미 알고 시작하는 게임인 거죠. 네. D8은 정팔면체 있고요. 면의 형태, 뭐 이런 거 다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이한 형태의 기하학적으로 공정한 주사위가 있는데요. 백면체도 있고 롱다이스 다각불 주사위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하학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주사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백면체 주사위. 백면체 주사위는 약간 골프공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그죠? 면이 정확히 어디에 서 있는지 잘 모르고 잘 굴러다니고 뭐 이러는데 십진법 때문에 10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 때문에 쓰는 거다. 그 다음에 삼각기둥. 삼각기둥은요 5면체 주사위도 존재하긴 하는데요. 기하학적으로 공정하지는 않고 10면체 주사위 중에 2개씩 적어서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적어서 공정성을 할 수는 있더라. 그러니까 약간
약간 창의성을 발휘하셔야 되는 게 뭐 확률이 똑같게 만드는 주사위가 그죠? 뭐 육면체라고 생각하시면 그 육면체 가지고도 그냥 D1도 만들 수 있고 D2도 만들 수 있고 그죠? 뭐 D3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1, 2, 3, 1, 2, 3 두 번 적으면 되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죠? 뭐 다른 면에 꼭 그 면 오면체라고 해서 오면체 주사위를 할 필요는 없잖아. 10면체 주사위에 1, 2, 3, 4, 5, 1, 2, 3, 4, 5 두 번 적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오각기둥도 있고 구면체, 그 다음에 D14인 주령구 모양도 있습니다. 주령구 모양은 일단 기하학적으로 면이 나올 확률은 같지 않지만 그죠? 사각형과 육각형의 크기를 잘 조절해서 거의 같아지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주령구는 모양도 파니까 그죠? 그 모양의 뭐 면적만 같으면 일단 뭐 같다라고 생각이 되긴 되는데 약간 물리학적으로 약간 좀 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름모 68면체, 그죠? 마름모 68면체라는 도형을 적당히 가공해서 18면체 주사위가 있고 축구공 모양의 32면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면체 축구공 모양은 60개의 탄소 원자로 구성된 플러렌과 동일한 모형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